취준생 여러분 일어나세요. 공고 떴습니다. 자, 잠에서 깬 취준생분들은 무슨 소리야 오늘 공고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은 취준계에 언제나 1년 365일 공고를 내주며 긴장감을 불어넣는 회사가 있어요. 바로 현대차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현대차의 채용 공고는 매일같이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면서 채용 공고가 찌가 마르는 반면 현대차의 채용 공고는 쉴 틈 없이 볼 수 있는데요. 현대차의 채용 공고는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기준으로는 제가 직접 세봤는데 6월에는 25건, 7월에는 27건, 8월에는 24건, 9월에는 19건, 10월에는 32건 등 총 127건, 2020년에도 총 300회나 채용 공고를 낸 것으로 봐선 평일 기준으로는 하루에 한 개씩 매일 채용 공고가 뜬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죠. 그리고 이렇게 수시 채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대차는 공채를 폐지한 뒤로 채용 규모가 2018년 4,154명 대비 2019년 4,805명으로 오히려 채용을 더 늘렸다고 합니다. 즉 취준생 입장에서는 현대차만큼은 이 채용의 가문기에 담비마냥 어서와 현대차는 처음이지? 라고 기다리는 이승철 기다리 아저씨 같은 느낌인 것이죠. 물론 수시 채용인 만큼 매 공고가 필요한 직무별로 뽑느라 나랑은 직무가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반면은 또 무수히 쏟아지는 공고 속에서 나와 적합할 수 있는 공고 역시 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내가 쓸 수 있는 현대차 공채가 뜰지 모르는 만큼 현대차 공고에 바로 지원하실 수 있도록 현대차에 대한 정보를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 인사 담당자가 여러분들의 취업을 위해 현대차를 직접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현자도 모르시는 분들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현대차에 지원하실 수 있도록 한 번 10분 안에 싹 다 여러분들의 뇌 속에 주입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대차 기업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여러분들도 제가 올려드린 영상 말고 직접 기업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스텝별로 기업 분석을 떠먹여 드릴게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다른 기업들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자, 기업 분석의 첫 번째 스텝 바로 실적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물건을 많이 팔고 있는지 잘 남겨먹고 있는지 실적만 봐도 기업 분석의 50% 이상은 끝나요. 실적을 보면서 회사의 미래를 점칠 수가 있거든요. 자, 현대차의 실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차는 2013년 매출 87조에서 이제 2020년까지 103조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뭐 매출 100조 시대 열었다, 매출 100조 클럽을 가입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내고 있긴 한데 사실은 좀 따져보면은 7년 동안 약 15% 정도 성장을 한 거예요. 매년 평균으로 나누면 2% 정도 성장한 것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뭐 성장을 못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꾸준하게 높은 성장을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실적을 보면은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영업이익이에요. 자, 보세요. 2013년 8조, 14년 7조, 15년 6조, 16년 5조, 17년 4조, 18년 2조 여기까지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영업이익이 수직 하락을 합니다. 그나마 2019년에는 3조 6천억 원으로 다시 올랐지만 2020년에는 다시 2조 3천억 원으로 내리면서 지금 해가 지나면 차를 팔면 팔수록 남겨먹는 돈이 줄어들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9.5%에서 2.2%로 수직 하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실적을 보면서 현대차는 꾸역꾸역 영혼을 갈아서 2%씩 매출은 늘리고 있지만 사실 조금 가장 보태서 말하면은 성장을 이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냥 물가 상승률 맞춰서 잠깐 높여서 파는 거랑 비슷해 보이고 영업이익은 뭐 지금 이 회사가 돈을 벌겠다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체 현대차의 실적은 왜 이럴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우리나라 유수기업 국내 석학들 갈아 넣으면서 요즘 자동차도 기깔나게 외국에서 인재 영입하면서 예쁘게 만들고 있는데 왜 매출은 늘지 않고 영업이익은 가라앉을까? 라는 질문이 당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 현대차 탓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처럼 완성차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진 이유가 현대차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우선 현대차라는 자동차 회사를 보기 전에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보면은 현대차가 놓인 상황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세계 승용차 판매 추이입니다. 세계 승용차 판매 추이는 2011년 4,500만 대 수준에서 2016년부터 5,500만 대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다가 2018년 이후로 점차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매년 10% 수준을 유지하던 판매 증가율이 2018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산업이 하락한 이유는 다름 아닌 자동차를 짓누르는 악재가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자동차는 각국의 규제, 부품 수급 등 글로벌 사이클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한 내구성 소비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수 경기에도 맞닿아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 사이클적으로는 고도 성장을 구가해왔던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 둔화, 탄소 저감 시대에 따른 유럽과 디젤의 수요 급감,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로 인한 경기 셧다운 등 자동차 산업에게 숨쉴 틈도 없이 레프트, 라이트, 훅, 어퍼컷 악재들이 연타를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내수 시장 역시 현대차를 도와주지 않는데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내수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며 현대차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발목을 잡습니다. 보여드리는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연도별 차량 등록률 추이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현대차의 차량 등록 대수는 2,437만 대로 우리나라 국민 2명당 한 대꼴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 중감률은 매년 2% 수준으로 내수 시장은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차를 더 팔아먹을래야 시장이 안 되고, 게다가 지금 코로나의 불경기에 차를 바꾸려는 고객들이 줄어든 마당에 어떻게 대안이 없었죠. 대외적인 리스크는 계속 존재를 하고 내수 시장마저 줄어드니까 현대차 입장에선 참 답답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현대차는 사실 이 같은 상황을 타기 위해서 한 가지 전략을 씁니다. 바로 필사 자동차 한 대를 출시를 하는데요. 그 차가 바로 요즘에 나온 캐스퍼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께서 이러실 것 같아요. 엥? 이게 대체 뭔 소리야? 야 토리자라, 너 머리에 소주 꽂았니? 어디서 약을 팔아?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스퍼가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동기관으로 옮겨가는 시대 전기차도 아니고, 그리고 특이하게나 경차를 출시했는데 그 가격은 또 2천만 원이에요. 이거 살 바에는 아반떼 산다는 드립이 유명할 정도로 가성비도 못 챙기는 차인데 이게 무슨 전략이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 캐스퍼에는 현대 자동차가 현재 내수 상황을 헤쳐나갈 전략이 숨겨져 있는데요. 자, 캐스퍼는 정말 화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산 차로도 유명하지만 2천만 원짜리 경차라는 게 더 화제였어요.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현대차가 미쳤나? 왜 2천만 원짜리 경차를 만들어? 그 돈이면 아반떼를 사지? 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같은 현대차의 경차 출시 배경에는 사실 현대차는 20, 30대의 사회초년생들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현대차는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바로 20, 30대 아직까지 한 번도 자동차를 사보지 않은 생애 최초 자동차 구매 고객들을 타겟 고객으로서 집중 겨냥을 해요. 기존의 현대차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는 제네시스와 같은 대형 세단, 아니면 이번에 출시하고 있는 펠리세이드, 스타리아 같이 다인승 차량을 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차가 밀고 있는 차량들이 사실 이 새로 들어온 신규 시장 확보를 위한 생애 최초 20, 30대를 위한 고객들의 차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기존에 자녀를 많이 둔 가족들을 위한 차를 출시한 것입니다. 20, 30대랑 엄연히 맞지 않는 차이고요.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게 제네시스가 있긴 한데, 제네시스가 가격도 가격이지만 솔직히 당장 G80 끌고 나가면 아빠차 소리나 듣고, 소나타 끌고 나가면 괜히 엄마 차 아니냐 소리나 들을 것 같은데 내 돈 주고 산 내 차인데 그 소리를 들으면 어느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현대차는 2030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차량의 소형화 전략을 취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2030 세대들이 자신의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소형 SUV 코나 베뉴를 출시를 하고, 준중형 차인 아반떼를 기깔나게 페이스 리프트를 하고, 중형차인 소나타도 얼굴을 갈아엎고, 그랜저 역시 젊은 감성으로 페이스 리프트를 해요. 전체적인 차량의 연령대를 하향 평준화시키면서 2030의 세대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제안하는 전략을 펼치죠. 그리고 형제 회사인 기아에게도 모닝과 레이라는 초년생들을 위한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캐스퍼의 역할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하나의 선택지를 추가해준 것입니다. 현재 현대기아의 준경차 라인업에서 기아의 모닝 레이와 아반떼 사이를 메꿔주는 교두보 역할을 한 것이죠. 물론 저라도 당장 2천만 원 준다면은 아반떼 살 것 같... 이 2천만 원짜리 경차 캐스퍼가 2030 고객들을 위한 폭넓은 선택 제공을 위한 라인업이었단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네시스도 프리미엄 브랜드를 내세우면서도 주로 G80, G90, GV80과 같은 대형차들을 내어놓지만 2030 고객들을 위해서 G70, GV70, GV60과 같이 차를 이렇게 젊은 감각으로 내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차 2030 전략은 완벽한 대안이 되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OECD 평균 최하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해가 지날수록 2030 신규 고객은 줄어들 텐데 캐스퍼 전략이 먹히지 않는 날이 올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신규 유입만 기다리다가는 인구 감소가 진행이 되어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대학들처럼 현재 내수에 치중이 되어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임시 방편일 뿐 난관을 극복할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현재 현대차의 실적은 전기, 수소차 등으로 자동차의 패러다임 변환 과도기라고 변호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전기차 는 차량 구매 가격이 여전히 비싸고,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자동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가 먼저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단가 하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에요. 하지만 배터리의 단가 하락은 최소 5년에서 10년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 주주 여러분, 배터리 가격이 안 떨어져서 차가 안 팔려요 라고 핑계를 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게다가 PAV, 도시망고 모빌리티 시대까지 오면서 개인용 이동수단이 과연 차량에 국한될 것인가? 라는 질문도 던지게 되고요. 즉 현대자동차는 내연 기관차에서 전동기관으로 전환하는 것 이외에도 기존 모빌리티 산업에서 주력으로 하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마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간 현대차가 생뚱맞게 여러 회사들을 인수를 하고 사업을 진출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면서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하고, 나사 출신의 신지원 박사 영입하면서 PAV, 도시망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진출하면서 타의 자동차를 지향하며 그룹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 변경과 그룹의 100년 대계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하다못해 중고차 시장 진출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니 현재 현대차가 겪고 있는 고민들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물론 PAB,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관한 이야기까지 하면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현대차에서 당장 신입으로 뽑는 회사가 저 두 회사는 아닐 것 같으니 말은 줄이고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은 현재 자동차가 놓인 상황은 바깥쪽에서는 세계 각국의 힘겨루기와 친환경 정책으로 자동차의 수출과 수입이 줄어들고 안쪽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내수 경기 불황과 자동차 시장 포화까지 이뤄져 자연스레 자동차 산업이 침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화 상태의 국내 자동차 시장 섭렵하기 위해 2030 세대의 틈새 시장을 캐스퍼 전략을 통해서 헤쳐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AB, 로봇 등 아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하는 것이 단순히 부여주기식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현대차 합격하기 위해서 한 번쯤 내가 정의선 회장의 입장에서 현대차의 주인이 된 입장에서 현재 불투명한 회사의 방향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 혹은 펼칠 수 있는 신사업을 하나쯤은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인사 담당자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기업 분석하는 투리젤이었고요. 그럼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안녕.